반갑습니다. 문은석의 온골 TV의 문은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두통, 머리에서 일어나는 병으로 두렵고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진다는 두통, 이것만 알면, 정말 이것만 알면 그것은 바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타고난 발의 온도가 찬 편이다라는 것만 알면 그 원인과 이유 그리고 치유가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공통적으로 심장의 온도가 같게 태어나지만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아이들의 발의 온도가 조금씩 다 다르게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조금씩 다르게 태어난 타고난 발의 온도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팔자와 같은 체질이라는 것을 생각은 해보셨는지. 그렇습니다. 그 조금씩 다 다르게 태어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발의 온도가 차다는 것만 알면 두통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치유 방법이 아주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하기에 앞서 지금 선천적으로 주변에 발이 따뜻한 사람들, 60세 이전에 발이 따뜻한 사람들 100명 중에 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 특별한 그 식생활을 하지 않을 때 두통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즉, 발이 따뜻하다는 것은 온몸의 체온이 따뜻하고 추위에 강하다는 거고, 그럴수록 두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할 주 내용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발의 온도가 찬 편이냐 따뜻한 편이냐, 그 발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 몸을 차게 하는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만 알면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인체에서 나타나는 성격, 식욕, 성욕 등 걸리는 모든 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그동안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막연하고 답답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수학 문제 풀듯이 공식처럼 쉽게 풀리는 체질 구별법이 족주 체질 구별법입니다. 이 족주 체질 구별법은 2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것, 공기, 물, 소금, 수맥, 뼈를 연구하면서 우리 몸을 차게 하는 건강에 나쁘다는 식생활 30여 가지를 가지고 술, 담배, 섹스, 지나친 과로와 피로, 잠 안 자기 등, 그리고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에서 그저 골든 나이 하나를 잊고 차가워지면서 얼어 죽는 생체 실험까지 10년 동안 수천 번, 수백 번, 수십 번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생사를 건 생체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의 체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생활을 토대로 20년 만에 만들어진 체질 구별법이 족주 체질 구별법입니다.
이 족주 체질 구별법은 20에서 태어나서 20, 30대에 그때의 건강했을 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발이 따뜻한 사람들 그 중에서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기를 느껴서 발이 차가워졌다든가, 그리고 얼음판에 빠져 동상이 걸린 걸 기억을 못한다든가, 전쟁 중에 오랫동안 굶어서 발이 차가워지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나서 발이 차가워진 걸 기억을 못해서 나는 발이 차가운 편이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있죠. 이 체질만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됩니다. 자, 이쪽 발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발이 따뜻해서 온몸이 따뜻해 추위에 강하고, 술에 강하고, 추운 곳에 찬 공기에도 쉽게 적응하고 폐활량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물을 많이 마시고 찬물을 좋아하고 찬물을 마셔도 탈이 나지 않고 잠을 잘 쉽게 자는 편이고, 얼음물을 먹을수록 다혈질,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식욕이 왕성하고, 식욕은 소주 2병을 마시고 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력이 좋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에는 소화력이 좋고 잔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에 기본 근육이 많고 활력이 넘치고 대변이 좋고 혈색이 좋고, 나이를 먹어도 6, 70이 됐을 때 이쪽 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노화가 오는 거에 비해서 젊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체질들이 바로 FA3를 기준으로 이쪽이라는 것을. 자, 여기에서 발이 차가운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발이 찬 걸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발이 따뜻한 사람들이 말한 이 특성 안에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발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발이 차가워진 걸 기억을 못해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족주 체질 구별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족주 체질 구별법에 대한 자세한 것은 문은석의 온골 TV의 건강 상식을 통해서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두통에 대해서 약식으로 설명하는 걸 준하겠습니다. 자, F는 풋, 발의 약자로, A는 알코올, 술의 약자로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발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제일 발이 차가운 사람, 그 중간을 FA3라 하고, 이 FA3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이 따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적게 마시지도 않고, 술은 2병 정도로 35세까지 무난하게 마실 수 있는 체질인데, 이쪽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빨리, 이쪽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늦게까지도 술을 2병까지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폭음을 자주 하면은 바로 몸이 차가워진다는 거. 그 다음에 대변은 보통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살, 퉁퉁하다, 물살이 찐다는 그런 거로 성격이 보통 온순하다라는 사람, 성격 좋다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몸이 망가지기 전까지. 자, 그리고 대변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이 체질을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FA3를 기준으로 갈수록 세상에서 가장 발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술을 3병, 4병, 5병, 6병을 먹어도 토하지 않는 체질로 대변이 가장 좋고 운동을 안 해도 기본 근육이 가장 많은 그런 체질이 FA3고, 그리고 FA2, 여러분들이 족주 체질 구협에서 가장 이 체질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맞아떨어집니다. FA2는 발은 따뜻한데 소주 석 잔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서 졸음이 쏟아져서 술을 마시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술은 주거니 받거니 먹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소주 3잔을 마시고 30분을 쉬었다가 3잔을 마시고 30분을 쉬었다가 마시면은 밤새도록 마셔도 토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토하다 보니까 나는 술에 약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만 하나 이제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FA1-1은 FA1보다는 모든 것이 이제 덜 따뜻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소주 2-3병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과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3병까지 먹으면 술을 마시지 않는, 조절해 가면서 마시는 스타일들이고, 이 사람들이 폭음을 가장 많이 해서 나이를 먹으면 이제 뚱뚱해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FA3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발이 차가운데 가장 발이 차고 추위에 약하고, 그 다음에 소주를 반병 정도만 마셔도 탈이 나고 토하고, 그 다음에 대변은 설사가 있는 게 특징이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체질이 이쪽 체질입니다. 자, FA4는 병반인에서 2병에서 탈이 나고 토하고,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근육은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40에서 50세가 되면 그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잘 빠지는, 쉽게 빠지는 체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FA3-1은 변비와 설사는 없는데 FA4나 5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발이 따뜻한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특징의 정반대를 보시면은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발, 술, 대변, 근육 갈수록 따뜻하고, 그 다음에 주량이 많고 대변이 좋고 근육이 운동을 해도 많은 편인데, FA1-1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가장 그 근육이 적당하게 있으면서 뚱뚱해지지 않는 체질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수록 발이 차고 술의 주량이 약하고 대변이 나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적다. 자, 좀 전에 설명하다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게 뭐냐면, 이 평상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은 FA1이나 FA1-1은 젊었을 적에는 대변의 영향을 극히 받지 않습니다. 소주 3병 정도까지 마시고 토하지 않아요. 그러나 FA2서부터는 술을 마시면 평상시 갖고 있던 자기의 변의 상태가 물러진다는 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거, 공기, 찬데 강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찬물을 좋아하고 찬물을 먹어도 별로 탈이 안 나고 소금 섭취량이 엄청 많고 식욕이 왕성해서, 그 다음에 술을 밤새도록 먹는 것만큼 안주가 소금이라는 거. 그래서 이쪽의 소금 섭취량과 이쪽의 소금 섭취량은 1.2배, 1.5배, 2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차이 난다는 거. 자,
수맥의 영향을 잘 받지 못한다는 거. 반면에 이쪽은 추운데 적응을 못하고 물을 적게 마시고 찬물을 마시면 탈이 나고, 그 다음에 소금 섭취량이 식욕이 약해서 적고, 그 다음에 수맥의 영향을 잘 느낀다. 그 다음에 성격, 식욕, 성욕, 병을 보시면은 갈수록 차가운 물을 좋아할수록 다혈질과 욱하는 성격이 있고, 식욕과 성욕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병은 잔병이 없고, 병이 나타나면 큰 병이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영하 7, 8도 긴 시간 동안 과로 피로해도 감기는 1년에 두세 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1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게 이쪽에서 나온다는 거. 반면에 FA5로 갈수록 따뜻한 물을 먹지만 온도가 예민해서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곳에 갔을 때 누구하고 논쟁이나 다툴 때는 바로 그것이 나오는데, 가장 이것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변비가 가장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욕 성욕은 약하고, 그 다음에 이쪽 체질들은 잔병이 많다가 큰 병으로 가고, 조금만 추운 데 가도 감기가 잘 걸리는 체질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식생활을 보시면은 발이 따뜻하고 추위에 강하다 보니까 거의 평생을 이쪽은 차가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차가운 생활을, 지속적인 차가운 생활이 누적이 돼서 나이가 이제 50대에 이제 들어서면은 큰 병, 고혈압, 고지혈, 당뇨, 중풍, 통풍이 이쪽에서 95% 이상이, 아니 99%까지 이 병들이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식욕과 성욕이 이제 왕성한데, 식욕이 왕성해서 평생 아무리 자기 몸이 당뇨로, 고혈압으로, 중풍으로, 통풍으로 다리를 쩔쭉쩔쭉 대면서 걷는 중풍 환자가 허구 안 날 소주 한두 병을 먹는 거, 당뇨병 환자가, 통풍 환자가, 고혈압 환자가 먹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활 중에 종종 보았을 거예요. 즉, 이쪽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소주 한두 병을 먹는, 식욕이 절제가 안 돼서 병을 고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을 이야기하는 병들이 바로 다 이 병들이라는 거. 식이 조절을 늘상 듣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 FA5로 갈수록 몸이 차서 따뜻한 생활을 하는데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체질들입니다. 평상시에 정말 몸에 좋다는 생활만 하는데도 따뜻해지질 않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 따뜻한 생활만 하는데도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 자살, 빈혈, 두통, 설사, 변비, 수족냉증이 60세 이전에 여기서 95% 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병들이 60세 이전에 이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은, 이러한 병들이 이제 심하면 여기서 60세 이후에, 대부분 60세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데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95%는 이쪽에서. 그런데 이쪽에 이제 잔병들이 있다가 큰 병으로 가는데, 이쪽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평상시 건강에 좋은 따뜻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의학의 힘을 빌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쪽 사람들은 평상시에 몸에 나쁘다는 생활만 해도 건강이 바로 좋아지는 겁니다. 즉, 술을 먹던 사람이 일주일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얼굴 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 이쪽 체질입니다. 이쪽은 몸에 나쁘다는 생활만 정지해도 건강을 되찾는데 쉽게 되찾고, 그리고 운동 등 의학의 힘을 빌리면 빨리 좋아지는 체질, 즉 면역력이 좋다,
면역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발이 따뜻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해내고 식욕이 좋고 그 다음에 설사 변비가 없는 건데 이쪽 체질들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차서 찬 편이라 조금만 차게 해도 추운 곳에 가도 예민하게 바로 이 설사나 이런 것들이 몸의 반응이 예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이게 따뜻해지는 게 힘들어서 자기 팔자처럼 사는 거나 특수한 운동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족주 체질 구별법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면 갈수록 따뜻하고 갈수록 차다. 갈수록 몸에 나쁜 차가운 생활을 하고 갈수록 따뜻한 생활을 하는데 안 따뜻해진다. 여기는 나쁜 생활, 찬 생활을 그렇게 해도 쉽게 차가워지질 않고 그것이 쌓이면 큰 병이 온다.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두통. 몸이 찬 사람들,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60세 이전에 95%가 그 이상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60세 이전에 여러분들 발이 따뜻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 근데 이 발이 따뜻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두통이 있다는 건 그냥 찌부지지한 건데 이쪽은 생각이 다릅니다. 머리가 골이 흔들리고 죽느냐 사느냐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통증으로 오는 사람. 근데 이쪽 사람들이 술 먹고 머리가 찌부지지한 건 근본적으로 통증이 다르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쪽에선 두통 환자가 거의 없다는 거. 60세 이전에. 100명 중 1명을 찾아보기 힘들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족주 체질 구별법에서 원인과 이유. 원인은 뭐예요? 선천적으로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따뜻한 생활을 해도 사라지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보셨을 때. 자, 이제 치유 방법은 이제 이 발이 차갑고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찬 걸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알기만 하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타나는 병들의 공통점이 이제 무엇이냐? 두통. 설명한 대로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빈혈. 어렸을 때부터 몸이 차가운 편 중에서 빈혈이 온다는 거. 병이 심하면 빈혈이 온다는 거. 몸이 차가워져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십시오. 빈혈이라는 것은 피의 양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피의 양이 적는다. 이쪽은 수분량이 많아서 피의 양이 많은 거고 이쪽은 수분량이 적어서 피의 양이 적다라는 거. 자, 치매. 나이가 들수록 차가울수록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혼수한 때, 병세가 깊을 때, 그 다음에 이 빈혈로 해서 쓰러지면 그게 혼수 상태고 그것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자, 차가울수록 뇌경색,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차가워지는 겁니다. 혈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울증. 이쪽에서 나타나는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60세 이전에 우울증 환자의 95% 이상이 나타나는 거. 공통점은 차다. 나이가 많을수록 차가울수록 혈액순환이 막힐수록 병세가 깊을수록 자, 차가울수록 머리에서 나타나는 게 공통점이다. 몸이 차가울수록 피가 덜 가서 머리로 피가 덜 가서 작동이 덜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통증과 염증은 찬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 자, 그 균은 찬 데서 발병하고 찬 데서 염증을 해서 뜨거워진다는 거, 열이 난다는 거. 그리고 통증이 생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쉬워질 겁니다. 자, 머리에서 나는 병들의 공통점까지도 이제 알았습니다. 자, 두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강의 끝은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된다는데 지금 내가
두통이 있다면 이것이 막연한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몰라서 힘든 것인가? 혈액순환 무엇을 몰라서 그렇게 혈액순환을 시키기가 힘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고장나서 고치려면 우선 자동차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부속품을 알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고장이 나면, 인체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의 인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러한 병들의 무엇이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처럼 수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들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인체의 모형들만 아시면 이 두통이 얼마나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어떻게 하면 쉽게 지금보다 더 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 조혈, 피를 만드는 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다 피를 만든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5살 때까지는. 그런데 5살이 넘으면 피는 점점 만들지 않는 곳이 생기는데, 그 만들지 않는 곳이 하루 종일 쉽게 차가워지고 오랫동안 차가워지는 데서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피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만드는 곳이 가장 뼈가 따뜻한 곳에서 피를 만든다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이제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영하 한 5도 정도에 나가서 제2 복장으로 1시간만 떨고 있으면 온몸이 사지가 굳어옵니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데. 자, 바로 우리 뼈가 차가워지면 혈액은 정상보다 비정상 쪽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80세가 되셔서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분도 혈액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무조건 혈액은 따뜻할 때보다 비정상으로 만드는 거, 이건 상식입니다. 자, 조혈작용이 약해진다. 두 번째, 여러분들 뼈에서 피를 만들면 어디론가 나와야 혈관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지금 이 모형들을 보면서 여러분 피를 만드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디로, 구멍이 어디에 몇 개가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피가 나오는 그 구멍이 여러분 나이만큼 평생 먹고 마신 음식 중에 기름, 즉 굳어가는 걸 기름이라는데 36.5도보다 낮아지면 빨리 굳어가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지방, 단백질, 요산, 칼슘 등이 빨리 굳어지는 겁니다. 얼마까지, 어떻게까지 굳어지느냐? 시멘트처럼 굳어집니다. 그것이 굳어서 피가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피가 나오는 걸, 구멍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시멘트처럼 굳어서 막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는지, 그럼 그걸 3년 5년 더 막힌 다음에 뚫어야 되는지, 지금 뚫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30살이라면은 내 나이가 돼서 막힌 다음에 뚫어야 되는지, 지금 뚫어서 지금 막히지 않는 방법을 취해서 8, 90에도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골다공은 건강에 나쁘다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60세 이전에 선천적으로 발이 차고 추위에 약한 사람들 중에서 생긴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십시오. 이쪽엔 5%도 없습니다.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뭐한 사람이 골다공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는지? 이쪽에서 건강에 좋다는 건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식욕이 약해서 얼마 먹지도 않은 그 음식 중에 요산, 칼슘, 지방질이 소화를 못 해내서
바로 온도가 차가워서 이 뼈 속에 그물같이 생긴 그 뼈 속에 들러붙어서 뼈가 작동을 못하도록 해서 뼈가 삭아가는 게 골다공입니다. 골다공은 건강에 나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걸린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형도에서 이 뼈 바깥에 그 안은 꽉 막혀가고 있다는 거. 뼛속이 빈 게 아니라 뼛속이 꽉 막혀가고 있는 게 골다공입니다. 골다공은 나이가 생기니까 막혀야 피가 안 돌지. 뚫렸는데 어떻게,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어떻게 피가 안 돕니까? 자, 이제 목욕탕에 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엉덩이 밑이 검은 거는 살만 검은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속에 있는 뼈가 검고 그 뼈 뒤에 검은데 뒤가 이렇게 검고 여기 깨끗하죠. 여러분 그 검은데 옆에 이렇게 깨져 있다는 거. 이것은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이 안에 꽉 막혀 있는 기름이나 이런 요산, 칼슘, 지방들이 다 빠져나온 상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뼈는 이렇게 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색깔이 다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자, 뒤에 색깔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라가지요, 뼈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 피가 나오는 구멍이 이 안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와 엔진과 같은 게 우리 몸에 생명을 자우는 피를 만드는 뼈인데, 여러분 뼈골자를 한자로 보면은 달월자가 있는데, 달월자는 거기에 육자에 약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날일자를 썼는데 왜 달월자를 썼을까? 이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두운 달밤에 덮어놓고 또 덮어놓은 형상. 밤에 3번을 가려놓으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즉 달월자는 어둡다, 감추어져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고치러 가면 5,000원짜리 빵꼬를 떼러 가도 정비사는 이 차 산지 얼마나 됐느냐 하면서 참 엔진 관리 잘했다고 엔진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명을 자아하는 피를 만드는 뼈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병들로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갔거나 으깨진 거 말고 이러한 병들로 갔을 때 여러분들 뼈를 얼마나 받는지, 이게 넌센스인 겁니다. 자, 피가 나오면 이제 0.1mm에서 1mm 굵기, 정상적인 모세혈관이 그 굵기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125,000km가 되어 있는데 지구 3바퀴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혈관, 1mm의 모세혈관이 건강을 잃거나 망가지면 10분의 1, 100분의 1 이상으로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 뼈는 수축이 되지 않고 기름이 굳어서 피가 가는 길을 막고 있지만, 혈관은 수축이 되고 그 안에 기름이 고지혈로 굳어가면서 혈액순환을 막고 있습니다. 자, 1mm의 10분의 1도 아닌 100분의 1 이상으로 혈관이 가느다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보면은 혈관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뼈에 혈관과 신경과 인대 이런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두 번인데, 바로 125,000km의 마지막 차가운데 아픈 곳의 공통점이 차다는 것입니다. 차려면 피가 덜 가고, 피가 덜 가려면은 혈관이 수축되어 있고 기름이 굳어야 되고, 피가 덜 가면 결국 수분이 적어지고 염분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산소량이 적어진다는 거. 이게 아픈 곳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막힌 것만큼 125,000km의 마지막 차가운 곳은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막힌 것만큼 혈액순환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통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 두통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 정상적으로 안 돼서 막연한 겁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이 덜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잘 되고 여기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느 한 곳만 혈액순환이 막혀도 그만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발이 시려우면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걸 여러분들은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발까지 피가 오려면 척추, 엉덩이, 허벅지, 무릎 앞, 정강이를 통해서 와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발이 시려울 때 척추가 막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수원이 막히면 부산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차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반신욕이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이제 바로 아픈 곳의 공통점은 차다. 우리 인체와 같은 이 모형도에서 보면 어디든 불편하거나 어디든 아프면 그 공통점이 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오장육부, 책임지는 오장육부를 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차다, 설사 변비가 있다, 아프다, 그러면 차다라는 개념을 빨리 가지십시오. 여기가 12만 5천 킬로의 마지막 차가운 곳입니다. 아픈 곳이. 자, 차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고 피가 덜 가서. 그러니까 정상 작동을 하려면 혈액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수분과 염분과 산소량이 적게 간다는 거. 여기만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당뇨병을 설명하면 당뇨병은 췌장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췌장이 차다라는 개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당뇨병 췌장이 차다라는 개념을 가져보셨는지 차니까 거기 수분, 염분, 산소량이 적어서 작동이 덜 되고 피가 덜 가려면 혈관이 수축되거나 기름이 굳어야 되고 그래서 작동이 덜 되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를 정상적으로 못하고 평생 당뇨는 가져가는 병이다 보니까 평생 췌장을 따뜻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췌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아픈 곳의 공통점이 차다. 두 번째는 수분의 염분, 그 다음에 산소량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공기, 물,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이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여야 돼서 기준이 정해지면 이게 높은 거고 이게 낮은 건데 기준이 바뀌면 이게 높은 게 돼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족주 체질 구별법에서는 바로 심장의 피, 이 심장의 피의 환경이 온몸에 있으면 건강은 자동적으로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대전제가 따뜻할수록 좋아지고 차가울수록 나빠진다. 네, 심장의 36.5도가 온몸의 온도, 염도, 항산화, 에너지가 심장의 온도의 심장의 공통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런데 평상시 우리가 섭취하는 공기, 물, 소금이 온도, 염도, 항산화, 에너지가 정반대쪽으로 성질이 다르다면 자동차에 기름이 나쁜 기름을 집어넣고 간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기초 체력이 될 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조그만 공기가 차거나 나빠도 천식 환자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평상시 그 좋다는 물을 다 뒤로 하고 어떤 물이든 중환자실로 가기 일보 직전에 그 중병 환자들은 평상시 물을 끓이면 미네랄이 죽었다는 그 죽은 물, 따뜻한 물이 식은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식은 물, 따뜻한 물을 찾는다는 거.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적응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중증 환자들이 찾는 그 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당뇨 투석으로다. 당뇨로 인한 그 투석으로 인해서 그렇게 소금을 많이 섭취하던 사람들이 신장 투석을 할 때 조금만 소금을 많이 마셔도 병세가 깊어진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평상시 먹고 마시는 공기, 물, 소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심장의 피와 반대쪽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 혈액순환 잘 되면 된다라는 게 이게 막연했다라는 걸 이제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몰라서 바로 뼈가 차가워지는 걸 몰랐고 12만 5천 킬로 마지막 혈관 몰랐고 그 다음에 평상시 우리가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공기물, 소금이 심장의 피와 정반대는 몰라. 이 환경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36.5도로 온몸의 체온을 상승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우리 몸을 쉬지 않고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제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핸드폰 충전기를 꽂아 놓으면 여러분 충전은 쉽게 됩니다. 이걸 빼는 순간에 충전은 안 됩니다. 네. 24시간 동안 이제 우리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어떤 방법이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따뜻해지면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제 두통이 좋아질 수밖에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치원 아이도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또 이러한 갖가지 병으로 힘들어할 때 그 마지막 혈액순환이 안 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해서 통증으로 가서 마지막 혈액순환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균과 염증은 찬 데서 발병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그리고 열이 난다는 겁니다. 심하면. 여러분들 균이 어디에서 발병하느냐? 36.5도보다는 낮고 냉장고 온도보다는 따뜻한 데서 발병한다는 거. 그런데 그 차가운 온도에서 백혈구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한다는 거. 여러분 나라를 누가 지키느냐는 것은 유치원 아이도 쉽게 대답을 합니다. 군인. 그리고 나라를 잘 지키려면 잘 먹고 건강하고 첨단 무기와 정신교육이 잘 돼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생명의 절실함을 느끼는 이때, 그 다음에 이렇게 갖가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스러워할 지금 이러할 때, 정작 나라는 군인이 지킨다면서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작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렇게 건강에 생명이 절실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백혈구라는 걸 알면,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분포가 36.5도에 가까울수록 백혈구의 왕성한 활동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병원균을 퇴치할 수 있다는 거. 심장과 비장과 소장에 암이 없는 적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생로병사의 마지막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이 염증을 유발할 때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백혈구고,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36.5도의
가까운 분포를 이루었을 때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은 이것이 문은석의 온골TV의 건강상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찾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같이 주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또 공유해서 체온 올리기 전 국민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되찾기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60, 70년 동안 걸려서 망가진 병이 6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6일도 아닌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 실천하는 게 힘들어서 건강을 되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이거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모든 건강을 되찾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36.5도의 125,000km의 분포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은석의 온골TV의 문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은석의 온골TV의 문은석입니다. 더 많은 온골TV의 건강 상식이 궁금하신 분은 체온을 올리는 방법 또는 문은석의 온골TV를 구독하시면 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뜻할 온, 뼈골, 온골